네, 제조업에서 불량률을 낮추는 방법이란 불량품이 발생하는 6가지 원인과 그 대책을 설명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경력은 본 차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출판한 저서 11권도 본 차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업에서의 불량률을 낮추는 방법이란 불량품이 발생하는 6가지 원인과 그 대책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량 발생으로 인해 가장 많은 휴먼 에러, 불량의 발생 원인은 몇 가지 생각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발생 원인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휴먼 에러입니다. 맨의 카테고리에서도 크게 나눠지는 것이 실수, 포카미스입니다. 실수, 포카미스의 경우는 더욱 심해져 부주의가 원인이었는가, 오해가 원인이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면 상세가 명확해집니다. 심해지면 맨의 요소뿐만 아니라 기계나 설비 불량의 머신, 정리정돈되지 않은 환경의 에버런먼트 등 다른 요소의 원인이나 관련성이 있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불량률을 낮추는 방법은 불량률을 0%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꽤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좋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불량률을 낮추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럼 불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불량률을 낮추는 데 필요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음은 5M 플러스 I의 관점에서 문제를 씻어냅니다. 우선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합니다. 그때의 전술한 5M 플러스 I의 시점에서 조사하면 원인이 명확하게 되기 쉽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맨, 사람, 머신, 기계 및 장비, 메서드, 방법, 머티리얼, 원료와 재료, 메저먼트, 측정 및 검사, 에버런먼트, 환경. 예를 들면 어느 하나의 공정에 있어서 불량률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해서 맨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머신, 기계 설비에 문제는 없는지 등의 상태에 각각의 시점에서의 문제를 씻어냅니다. 불량률을 낮추는 방법을 찾는다라는 과제를 세웠을 경우 어떻게 찾는지, 무엇으로부터 손을 붙이면 좋은 것인지 모르게 헤매어 버리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작업자가 할 수 있다, 불량률을 낮추는 법을 찾는다라고 하는 상태에 조금 조건을 짜서 대응해 보면 문제의 씻어내기가 비교적 용이해져 옵니다. 다음은 씻어낸 불량 발생의 문제의 원인 조사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5M 플러스 I 관점에서 문제를 씻어낼 수 있다면 다음은 그 문제의 원인을 조사해 갑시다. 예를 들면 문제로서 거론해 온 내용이 기계 A를 통과하는 제조 라인에서의 불량수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을 경우는 기계 A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층 더 기계 A의 무엇이, 어느 부분이 불량의 발생에 연결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관점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계 A의 무엇이, 어느 부분이 불량 발생이 연결되고 있는가를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 A의 조작 순서가 사람에 따라 다른지, 또한 기계 A가 고장나고 소정의 동작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등, 그러면 기계 A의 조작 순서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기계 A가 고장에 있어 소정의 동작을 하고 있지 않다 등 보다 세세한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불량수나 불량률을 보고 싶은 관점에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불량수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량률이 높아지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낮추면 전체 불량률이 저하될 가능성은 크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 시스템에 등록된 불량수나 불량률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므로 유효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5M 플러스 I 관점에서 상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그 원인에 관한 현재의 상황을 명확하게 해 갑니다. 현재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면 목표로 하는 불량률로 낮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파워가 걸릴지 모르거나 우선순위 지정을 곤란하게 해버립니다. 이 상황에 명확하게 있어서 또 5M 플러스 I의 시점에서 각각에 봐가면 마찬가지로 5M 플러스 I의 시점에서 실천된 문제에 대해서 끈질겨 대응이 쉬워집니다. 상황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서는 예를 들면 머신, 기계 설비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나 정비의 빈도,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메서드, 방법에 원인이 있는 경우는 매뉴얼과 실제 작업에 괴리가 나타나 있지 않은지 조사합니다. 또한 대책을 검토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상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는 각 작업자의 기술 수준에 맞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머신, 정기적인 유지보수 실시, 유지보수 실시 방법 및 빈도의 재검토, 메서드, 매뉴얼 내용의 재검토, 매뉴얼대로의 순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 매트리얼, 자사 내외의 도입원의 품질에 관한 히어링과 개선 요구, 메저먼트, 검사 방법, 기준의 재검토, 측정 방법의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에버런먼트, 온도나 습도 등 작업 현장 환경의 재검토, 현장의 정리정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불량률의 기준이란 불량률을 낮추는 방법을 알았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불량률을 억제하는 것이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불량률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불량률을 0%를 목표로 한다 보다 현실적인 수치 목표, 불량률을 0%는 실현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기본으로서 또 목표로 하는 목표로서는 항상 0%의 불량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현이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면 반대로 너무 긴장해서 기피해 버리거나 오히려 불량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는 목표로서도 불량률 0%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쪽이 불량을 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불량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쪽이 이상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6시그마가 되면 ppm, parts per million, 즉 100만 분의 1 단위로 관리하는 ppm 관리라고 하는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량률을 발생하는 요인은 5M과 I의 어느 정도 요소의 원인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으로 불량률을 낮추는 유효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불량률을 단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낮출 것인가 라는 목표의 기준을 설정해 두면 보다 좋은 형태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불량을 허용한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을 하는 쪽이 현장의 마음에 들도록도 바뀌어 오기 때문에 수치 목표나 의식 붙이는 것 등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